삼상 평형 부하의 승간 전압 200V의 평형 삼상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VL이 200V가 되겠습니다. 선전류 8.6A가 IL이 8.6A가 되고 무효 전력이 1788바르이었다. 무효 전력이 1788바르이었다. 이 경우에 코사인 세타 역률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무효 전력에서 루트 3상이니까 루트 3VI의 사인 세타 무효율이 주어지죠. 무효 전력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효율인 사인 세타를 알 수 있으면은 코사인 세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는 루트 3VI분의 PR이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200 곱하기 8.6분의 1788. 자, 계산을 하면은 0.6이 되더라.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역률 코사인 세타죠.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공식에서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제곱은 0.8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0.8이다. 이렇게 3번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별에는 코사인 세타가 0.8이면은 사인 세타는 0.6이고 코사인 세타가 0.6일 때 사인 세타는 0.8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은 편리하게 적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86번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8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대칭 N상 교류에서 삼상 전압이 그림과 같은 평형 부하에 가할 때 부하의 역률은 어떻게 되나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항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고 콘덴서는 Y 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평형 부하를 갈 때 부하의 역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R 델타 결선,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저항을 Y 결선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합성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고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면은 어때요? 역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델타 결선 저항을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3으로 나눠주면 된다. 자,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9 하니까 3옴이 되더라. 자, 결과적으로 한 상만 보겠습니다. 한 상만 보시면은 이 컨덴서와 저항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컨덴서의 리액턴스는요 4옴이고요. 저항은 3옴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C 병렬 회로가 됐습니다. 병렬 회로에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역률은 어떻게 되나요? 역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R과 X 이것이 임피던스 세타의 직렬 회로예요. 그런데 병렬 회로일 때는 역수가 되겠죠. R분의 1 자, 그리고 X도 X분의 1을 계산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저항과 리액턴스를 적용하게 되면은 병렬 회로의 역률 코사인 세타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X가 되더라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병렬 회로일 때
그럼 참고로 직렬 회로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코사인 세타가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의 r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은 유도 과정 없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회로일 때는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x가 병렬 회로의 역률이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r이 어떻게 되나요? 3옴이 됐죠. 그래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그래서 x 하니까 4옴이 되겠죠. 그럼 5분의 4니까 0.8에서 0.8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대칭 N상 교류에서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디에서? 대칭 N상에서 대칭 N상에서의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차의 공식은 그래서 위상차 뭐 세타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타는 90도 마이너스 n분의 파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2분의 파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n분의 2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90도 마이너스 자, 그대로 돼 있네요. 자, 여기서 2분의 파이의 1 마이너스 n분의 2 하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9번 문제가 적용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위상차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5상이다 했으니까 위상차 세타는요 90도 마이너스 5분의 파이다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럼 54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9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대칭 N상 성형 결선에서 성간 전압의 크기가 성형 전압의 몇 배가 되느냐. 자, 대칭 N상에서의 그래서 이것도 대칭 N상의 성간 전압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간 전압이니까 VL은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곱하기 VP가 되겠죠. 자, 이것도 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간 전압은 상 전압의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배가 된다 하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배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9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같은 문제입니다. 12상 Y결선 상전압이 100V일 때 단자전압을 구해보세요. 상전압이 VP가 100V일 때 N상의 단자전압을 구하세요. N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자전압이 성간전압이죠. 그래서 2 곱하기 사인 12분의 파이 곱하기 100이 되겠죠. VP가 100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51.76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1.76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9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
단자 ABC의 대칭 3상 전압을 가하여 각 선전류를 같게 하려면은 아래 값은,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선전류를 같게 한다는 것이 키죠. 자, I는 R분의 V에서 각 전류를 같게 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선전류를 같게 하기 위하여 델타 결선이니까 선전류가 어때요? 벡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계산을 하실 수가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 Y 결선,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결선으로 바꿀 경우에, 그래서 A상, B상, C상이 되겠습니다. C상일 때, 그래서 각 상의 저항을 구하면 되겠죠. RA는요, 주어진 저항을 다 더해라.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 저항을 더하면은, 자, 먼저 AB 간 25 플러스 RAB 플러스 RBC에서 65 플러스 RCA 25분의, 자, A상의 좌우측에 있는 저항을 곱해주라. 20 곱하기 20이 되겠습니다. 더하면 100분의 20 곱하기 20은 400이 되니까, 그래서 4옴이 되겠습니다. 그럼 RA는 4옴이 된다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었고, 그럼 RB는요, 자, 이걸 다 더하면은 100이 된다 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100에 B상의 양쪽에 있는 저항을 곱해줘라. 20 곱하기 65 해서 100분의 1200이니까 12옴이 RB상이고, RC상 저항은 역시 100분의 C상 주변에 있는 저항을 곱해주면 되겠죠. 20 곱하기 60에서 100분의 1200 약분을 해서 12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전류가 같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저항이 같아야 돼요. 저항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자, 여기서 RA옴이 4옴이었고, RB옴이 12옴, 그리고 RC옴도 12옴. 그래서 각 선전류가 걸려있는 저항이 C상과 B상은 같은데 A상이 틀리네요. 그럼 같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 플러스 4가 12옴이 되어야 되니까 R은 12 마이너스 4니까 8옴이 되면은 같아지네요. 그래서 8옴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성형 평형 부하가 성간 전압이 220V이고요. 대칭 3상 전원에 접속이 되어 있는데, 이 접속점 중에 한 선이 X점에서 단선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단선점 X의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VA에서 관계는 자, VC 간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A상에 단선이 됐다. 그러면은 A상의 여기 중점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게 성간전압이죠. 성간전압이 AC 그리고 성간전압에서 VAB가 되겠습니다. 자, 양단에 나타나는 점이 바로 VAB 전압이 되겠죠. VAB 전압은 요 각을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이 60도가 정삼각형이니까 한 각이 60도의 정삼각형에서 반이 되니까 요게 30도가 되니까, 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됩니까? 이 전압이죠. 이 나타나는 점이 요게
그래서 VA와 제로, 이게 제로점이니까 VA 제로는요. 그래서 VAB 가서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30도로 변하더라. 단산에 의해서. 그러면은 VAB 전압이 성간전압이에요. 성간전압은 220볼트로 갔죠. 그래서 220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루트 3, 2분의 루트 3 계산을 하시면은 110 곱하기 루트 3, 여기 110이 되네요. 뭐 110 곱하기 루트 3 해서 110 곱하기 루트 3이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자, 9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불평형 Y회로에 평형 삼상 전압을 가할 경우에 중성점의 전위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성점 전위는 V0가 되겠죠. V0. 자, V0는 IR이 되겠습니다. V0는 IR 개념이 이제 임피던스에서 IG가 되겠죠. IR이니까. 또는 그래서 Y분의 I가 되겠죠. 자, 그래서 중성점의 전위는 어때요? 합성장으로 나타나죠. 합성장으로. 그래서 시그마. 그래서 이거는 어드미턴스의 합분의 시그마. 자, I는 R분의 V니까 어드미턴스 분의 V에서 YV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드미턴스는요. 그래서 Y1, Y2, Y3가 되겠고, 예. 이 시그마 IB 전류 성분은 YV 하니까 Y1, V1 플러스 Y2, V2 플러스 Y3의 V3인데 또 어떻게도 쓸 수가 있나요? 자, 그래서 이 Y는 G1분의 1 플러스 G2분의 1 플러스 G3분의 1분의 G1분의 V1 플러스 G2분의 V2 G3분의 V3 G1분의 1, G2분의 1, G3분의 1이 Y분의 1, Y분의 2, Y1, Y2, Y3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해서 Y1, Y2, Y3분의 YV1 그래서 E1이나 마찬가지죠. E1에서 주어져 있는 전압을 여기서 E1으로 전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Y21, Y2, E2, Y3, E3 자인데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두 개의 전력계에 의한 삼상 전력 측정 시 삼상 전력은요. 그래서 전력계입니다. 그래서 수평 코일, 수직 코일. 자, 수평 코일에서는 전류를, 수직 코일에서는 전압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력계 두 대로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그래서 이 전력계법이죠. 제급에서 전력은요 측정할 때 삼상 전력 W 했으니까 W1 플러스 W2는 루트 3VI의 코사인 세타 와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96번 문제도 이 전력계법을 써서 대칭 평형 삼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각 전력계에 500W, 300W를 지시하였다면은 전체의 지시치는 그래서
500 플러스 300 해서 800W가 유효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죠. 자, 다음 9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두 대의 전력계를 사용하여 평형 부하의 삼상회로의 역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전력계의 지시치가 각각 P1, P2라 할 때 이 회로의 역류를 구하세요.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요, PA분의 P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PA는 2 곱하기 루터 P1에, 여기서 P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위의 식을 참고해서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분의 해서 유효 전력은 P1, P2가 코사인 세타 역률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여기 2 곱하기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가 피상 전력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피상 전력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피상 전력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루트, 그래서 P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P는 P1 플러스 P2가 P 전력이 되고, PR은 루트 3의 P1 마이너스 P2의 제곱. 이 식을 전개하면은 이렇게 전개가 2 곱하기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에서 피상 전력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죠. 9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이 전력계법으로 평형 삼상 전력을 측정하였습니다. 한쪽의 지시값이 500W, 다른 쪽 지시값이 1500W를 지시하였다면 피상 전력을 구하세요. 자, 피상 전력은 2 곱하기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P1의 지시치가 500W다. 500의 제곱 플러스 한쪽 다른 쪽이 1500입니다. 1500 마이너스 1500의 제곱 마이너스 500 곱하기 1500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2646 볼트 암페어가 피상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이 답이죠. 자, 다음 9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단상 전력계 두 개로 삼상 전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전력계의 지시가 각각 200W, 100W를 가리켰다고 하면은 부하의 역률은 몇 %인가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2배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분의 P1 플러스 P2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은 P1이 200W, 100W니까 200의 제곱 플러스 100의 제곱 마이너스 200 곱하기 100분의 200 플러스 100. 자, 계산을 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0.866, 86.6%고, 자, 교재에 그 해설 부분에 수치 대입이 틀렸죠. 수치 대입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주어진 수치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대칭 삼상 전압을 공급한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각 계기의 지시가 다음과 같다. 유도 전동기의 역률은 얼마일까요? 예, 역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역률은 구하는 문제에서 이와 같이 측정 계기의 지시치와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을 때
이 전력계법에 의해서 W1 플러스 W2가 W1 플러스 W2가 이것은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이 루트 3VI 코사인 세타다 해서 이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을 때는 전압과 전류를 사용해서 구하세요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3VI 분의 W1 플러스 W2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률을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전력계의 지시치만으로 역률을 구할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이 전압과 전류를 주어졌을 때는 전압과 전류를 활용해서 구해주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200V고요. 전류는 10A니까 루트 3 곱하기 200 곱하기 10분의 지시치 1200, 1200 플러스 1800이 되겠습니다. 1200 플러스 1800 하니까 0.866이 역률이 되겠죠. 그래서 86.6%니까 약 87% 혹은 0.87에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단상 변압기 세대로 이제 50kV의 세대로 델타 결선으로 운전 중 한 대가 고장이 나서 V 결선으로 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V 결선 출력 PV는 루트 3 곱하기 P1이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P1이 50이니까 루트 3 곱하기 50 하니까 50 루트 3이 그대로 있네요. 자, 이렇게 답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더해서 V 결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PV가 루트 3 P1입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이용률은 86.6%입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출력비가 57.7%입니다. 라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회로이론 제8장 다상 교류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